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확산이 특히 심했던 대구 경북 상황 되짚어보고요. 앞으로의 대응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간의 변화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7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 기간을 먼저 좀 되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확진자가 이제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제 31번째 환자였죠. 그래서 동사적으로 31번 확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61세 여성입니다. 이분이 이제 2월 18일 날 첫 확진자로 이제 발생하고 소위 말해서 슈퍼 전파자가 됐죠. 네. 그 이후에 사실 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하루에 뭐 500명씩, 뭐 800명씩 늘어났고 지역 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도록 만들었던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대구에 이제 첫 확진자가 발생되고 사실 이제 이틀 만에 대구에서는 시청 이제 대책본부가 만들어졌고 또 중간에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대구로 이전을 해서 운영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이제 대구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에 집중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대구에서 만들어졌던 시스템들 사실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처음부터 요구됐던 것이 병상을 확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국군 대구병원이라든지 뭐 동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대구 지역 대형 어떤 병원들이 사실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이제 병상을 내놓고 그다음에 또 의료진들도 전국의 의료진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사실 대구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굉장히 또 발빠르게 좀 찾아오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생활치료센터가 또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제 확진자가 이제 폭증하면서 이제 검사 방식을 이제 드라이브스루 자동차에서 이제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만들었던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19 진단 시스템들을 대구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2달 정도 이제 됐는데 이제는 뭐 사실 이제 한 20일 어제까지 27일까지 20일이 넘도록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한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에서 정례 브리핑을 매일같이 열었는데요. 그간의 대구시 브리핑 상황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시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하루 동안 확진 환자 23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7명을 입원 조치하였으나 아직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680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생활치료센터 확보 및 운영지원, 체계적인 환자 분류, 환자 이송, 입원 대기 환자 관리 등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라 대구 경북 캠페인도 이제는 굿바이 코로나 운동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방금 얘기하셨듯이 초기에는 이제 2월 18일 31번 그 슈퍼 전파자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될 때 그 시점만 해도 3월 말 정도까지 계속 이제 이어진 것이 힘내라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 워낙 힘드니까 대구 자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대구를 응원하는 그래서 힘내라 대구 경북. 주로 이제 당시에는 그 현장에서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주였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차원에서 시민들 이제 릴레이 운동인데요. 이제 안녕 대구, 굿바이 코로나,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적는 봉투하고 그다음 응원 키트를 전달을 해서 이제 릴레이로 이제 주민들에게도 뭐 전달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의료진들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그 방향으로 좀 바뀌어서 그야말로 코로나가 한참 심각했을 그 시점보다는 지금은 방향이 좀 달라졌고 또 일상적으로 좀 복귀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이제 이 슬로건에서부터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어쨌든 이 방향이 이렇게 계속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시 확산되지 않고. 네. 코로나19 100일, 아무래도 최전선에서 싸워준 의료진과 소방인의 노고가 가장 컸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이제 국내 코로나 사태가 한 100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그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활 방역에 대한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부분들 또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앞서 기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전국에서 사실 뭐 그 코로나 이제 그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 이분들의 의료진이라든지 구급 대원들 이런 분들의 노고를 사실 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로 감염이 되었는지 또 이제 뭐 그 심각성이라든지 원인이 뭔지 이런 명확한 어떤 연구 결과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안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하루 사실 뭐 700명 넘게 폭증하고 확진하던 어떤 그런 어떤 대구 경북의 사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더더욱 이제 대구 경북을 뭐 아무 대가 없이 찾아왔던 전국의 의료진들,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의 사명감 없이는 사실 어려운 일들이다. 이렇게 관점에서 우리 대구 경북민들이 시도민들이 굉장히 이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막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대구에서 특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을 때 대구 지역에 이제 뭐 감당할 수 있는 병실이 모자랐을 때 전국적으로 이제 환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라도도 보내고 경기도도 보내고 할 때 그분들과 같이 이제 그 움직였던 이송 대원들, 이 구급 대원들이죠. 사실 그건 이제 감염복을 입고 수시간 동안 그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먹고 이제 이송하는데 나섰던 그런 분들의 노고, 그런 분들의 헌신들이 사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의 어떤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 사실 뭐 전국에서 언급하셨듯이 의료진분들한테 끊임없는 어떤 존경과 감사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 교수께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는 참 이 부분에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줄여서 얘기를 드리면 네. 대표적으로 그 국군 가로 사관학교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관학교 이제 졸업하면 임관대입니다. 이제 임관에 대해서 이제 배치돼서 가는데.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대구로 나왔죠. 원래 이분들은 이제 임관 시기 끝나면 조금의 휴가 기간도 주어지는데 없이 바로 우리 대구로 투입이 되어 왔고 그 이후에 또 뭐 전국적으로 수많은 그 도시락 봉사라든지 뭐 많은 그 응원을 보내줬고 또 실제로 그 대구 칠성시장에 청년몰이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 청년들 소상공인으로 좀 사업을 하는 여기는 그 시점에 칠성시장도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대구의 거점 병원들 몇 개 병원들이 있잖아요. 병원들에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전부 배달을 해주고 이런 거 시민들의 그 온정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그야말로 자영업자들 장사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자영업자들 이 가게들 돕기 위해서 그 가게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또 이 글을 남겨 SNS에도 올려주는 이런 시민들 동참 또 있어줬고 너무나 눈물겹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하나 또 정말 잊을 수 없는 지금도 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구의 그 거점병원, 그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의료원, 국군대구병원에 수백 명이 아직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간호사분들 이제 고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걸 착용하고 나면 이마에 얼굴에 이제 주름이 남잖아요. 거기에 이제 밴드를 붙이는 영상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볼수록 늘 그 코끝이 찡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는 이 시점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2월 18일 이후에 대구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그 폭발적인 증가세가 일어나서 대구가 환자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초기에. 이때 환자를 가장 먼저 받아준 지자체가 어디였을까요? 광주였습니다. 광주는 그 당시에 대구와 광주가 달빛 동맹이라고 해서 네. 달빛 동맹 들어보셨죠? 달구벌 대구, 대구 옛지명 달구벌과 이 빛고을, 빛광자 광주, 고을 네. 주자를 쓰죠. 그래서 빛고을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구의 이 달 그리고 광주의 빛, 달빛 동맹이라고 해서 그런 지자체 교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 교류로 인해서 광주가 대구의 어려운 환자를 가장 먼저 유치해 줬으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구도 광주 5월을 잊지 않는 5월의 민주운동을 잊지 않는 그런 그 교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훈훈한 사연들이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지 말자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2차 지역 확산과 밀폐된 공간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겠습니다. 최근 양상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도 밀집되고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의 어떤 확진 사례들은 뭐 끊임없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동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집단 감염을 이렇게 다 같이 밀폐되고 밀집화된 거거든요. 뭐 줌바 댄스 학원이라든지 PC방 이런 데 여러 가지 노래방 이런 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역 당국에서도 유의해서 굉장히 철저한 어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개인 업주들의 어떤 개인 방역도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뭐 벌써부터 이제 이미 지금 뭐 소강 상태에 접다 하더라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된다든지 겨울이 되면은 다시 제2의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완화되면 여러 가지 나타날 좀 이렇게 일들이 최근에 인근 예천에서도 일어났고 그래서 더욱 이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하잖아요. 또 특히 2009년도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봄에 유행하다가 다시 겨울에 엄청나게 재확진했고 또 이제 1918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늦봄에 이제 발생했다가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철에 5배가 넘는 어떤 감염 규모를 보였거든요. 이처럼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늘상 이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늘상 이제 개인 위생에 철저히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가장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숫자는 아무래도 31번일 것입니다.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26일 퇴원을 하면서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좀 달궈지고 있죠. 그렇죠. 이 31번은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실명을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했죠. 뭐 지금도 뭐 유명하고 있는데 67일 만에 퇴원을 해서 그 치료비만 해도 뭐 수천만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대구병원에서 동안 이제 치료 그리고 간병을 받아왔거든요. 이제 퇴원을 했는데 역시 이제 이 31번은 동안 그럼 감염 경로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문을 못 풀고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안 나왔죠?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이분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옮겨 전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저 질병당국도 지금 굉장히 역학 조사를 해왔는데 못 찾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 31번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아마 SNS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회자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대구시가 최근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4일이었죠. 이번에 제21대 총선 이제 당선인 대구 지역의 11분하고 이제 선출직 11분하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3분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대책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서로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주요 현안들이 지금 코로나19 재정 지원은 이미 아마 이제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의 피해 구제 등을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춰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영남권 감염 전문 치료병원을 이제 대구로 유치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도 나왔고 또 특별재난지역이잖아요. 대구 같은 특별재난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대학들도 사실 개강을 못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에 대한 특별 이제 또 다른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나 당선인들의 어떤 관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국회가 나가면은 지금의 어떤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재난안전기본법에
사실 뭐 그게 맞춰가 하다 보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어떤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좀 보상해주고 그 대책을 마련해주기는 부족하다. 이래서 코로나19 재난 사태에 맞는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특별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100일을 지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 늦춰선 안 된다는 평가도 좀 많잖아요. 많죠. 지금 그 전문가들은 2차 세계 대유행,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지금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또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 이미 창궐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창궐 했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명확한 백신과 같은 치료제가 없으면은, 백신과 같은 예방 접종 약이 없으면은 이것은 종식될 수가 없다. 저 4월 27일 기준으로 미국이 지금 100만 명 가깝잖아요. 그 미국의 이 전문가들, 질병관리 관련된 전문가들이 앞으로 2년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종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아직 경고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바이러스 변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또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또 이거는 유해모에 돼버리거든요. 그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그 집단 요양시설 중심으로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늘 이 경고를 하고 있죠. 네. 코로나19가 이번 안동 산불 대피 상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마무리하기 앞서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24일 날 이제 오후 이제 6시 가까이 된 시각부터 이제 불이 번지기 시작해서 26일까지 3일 동안 안동의 산림 800헥타르를 태우는 그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사실 뭐 주민들 한 1,270여 분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대피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옛날 같은 뭐 체육관이라든지 집단 시설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 코로나19 이제 전염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가족들 집으로 보낸다든지 인근 숙박 시설에 보낸다든지 또 이제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가족 단위로 이제 피신을 하고 이런 어떤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산불이 났지만은 여러 가지 그 개인 위생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100일을 지나는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과제 무엇이 있는지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죠. 기 교수께서 먼저. 예, 저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뭐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바로 직전만 해도 지금 대구의 청년 한 명 부산에 가서 지금 엄청난 또 이제 확산 상황을 만드는 그 청년이 뭐 확산시키려고 시킨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늘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저도 살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데 마스크 늘 착용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이제 열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건강 체크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이제 그 선별 진료 또는 1339를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필요 있고 동시에 우리 대구가 지금 거의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구 사람들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대구의 기업들 영업하는 사람을 참 힘들어합니다. 대구 많이 진정되었으니까 다른 지역의 분들도 대구 이제는 괜찮아집니다. 많이 받아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다소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구 경북이나 전국 상황에도 한 자릿수 두 자리 뭐 10여 명, 오늘 같은 경우 10여 명 정도 이제 발생하는 데 거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확진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고 지역 사회 감염 거의가 이제 막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일단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연장해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재차 연장할 것인지 또 입시 준비가 바쁜 중3, 고3 학생들은 사실 뭐 개강을 굉장히 개학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단계적인 어떤 개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막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그 기 교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 바이러스는 상존하는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그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금 방심하죠. 막 굉장히 지금 야외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